자, 이제 평가원 발수 성적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시작을 할게요. 평가 성적표 보면은 요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성적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장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평가 성적표가 하나 있고 밑에 뭐라고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되게 단촐해요, 그렇죠? 예, 되게 단촐한 성적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히 봐왔던 성적표는 이런 성적표를 봐오셨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많은 이런 성적표를 봐오셨습니다. 이 성적표들을 좀 어때요? 좀 보시긴 하셨었나요? 이 성적표들을 이 성적표들을 어떻게 보시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적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평 성적표 저기 있는 학평 성적표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채팅창이 엄청 조용한가 보네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잠깐 들어와 봤는데 엄청 조용한가 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잘 듣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자는 의미로 채팅창에 오라고 한번 오라고 한번 남겨봐 주시죠. 이렇게 다들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계신 것 같은데 집중하고 계셔서 그런 거죠. 집중하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그쵸. 정오표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있는데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봤어요. 부탁을 드려봤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성적표에 지금 이제 딴 거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아까 앞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지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수님께서 정오표가 없어가지고 정오표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정오표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잠깐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정오표가 없어요. 정오표가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없습니까? 세부 영역별 지표가 없어요. 여기 요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지금 빨간 포인터 보이세요? 빨간 포인터. 빨간 포인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빨간 포인터 움직이잖아요. 빨간 포인터 여기 보시면은 전국 평균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다 이러는 이 객관적인 지표들, 세부 영역별 지표들이 없죠. 그래서 여기 세부 영역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 점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없어요. 그쵸? 원점수도 없죠. 여기는 원점수가 있는데 여기는 원점수가 없어요. 평가원 성적표는 원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점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같이 생각을 좀 이렇게 뭐 알아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여기 보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가 있는데 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도 이렇게 없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 내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여기 보면 이렇게 집단 내 위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단 내 위치도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적표에 뭐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이렇게 성적표에 뭐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성적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이 두 개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성적표는 그 평가원 성적표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평가 지표만 딱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학평 성적표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습의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만 더 제가 뭘 좀 바꾸고 갈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제 손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제가 뭐를 올려드렸죠? 예,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과 학습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도수분포표나 뭐 응시인원표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아랫부분에는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뭐 주요 용어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분포에서의 원점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분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낮은 표준 점수의 집단의 비율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이렇게 원점수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분포 안에서의 원점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 백분이라는 거를 잘 보시면 백분이라는 거는 표준 점수 집단의 비율이죠. 원점수 집단의 비율이 아니고 표준 점수 집단의 나보다 더 낮은 표준 점수 집단을 표현하는 것이 백분이다. 그래서 백분위는 하위 누적 백분위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통 하위 누적 백분위라고 그러고 하위 누적 백분위로부터 이제 반대되는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위 누적 백분위도 있고 하위 누적 백분위도 있는데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거는 하위 누적 백분위를 발표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등급이라 그래서 이 등급은 등급 구분 점수자의 동점자는 상위 등급을 준다. 그 얘기는 등급 구분에 동점자들이 뭐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1%가 됐든 3%가 됐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모두를 상위 등급으로 올려준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표준 점수 여기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백분위는 그러니까 여기 수험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낮은 표준 점수의 백분위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윗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혹시 드는 뭐 이렇게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뭐 이랬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적이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이제 뭐예요? 거기 응시자 수라고 적혀있으니까 이게 응시 인원이잖아요. 그 응시 인원이 얼만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응시 인원을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수학을 선택 과목을 미적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미적을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적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미적을 37만 5,782명이 봤다? 그러니까 미적분인데 37만 5,782명이니까 이만큼이나 미적이 많아? 전체 올해 6평 수험생이 몇 명인데 미적이 37만 5,782명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런 의문은 저만 갖는 건가? 이렇게 이상하네. 그쵸? 수학 전체 인원이에요. 수학 전체 인원. 그러니까 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전체 인원이 37만 5,782명이다. 그러니까 미적의 인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까지는 저기에 이제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이 있어가지고 수학 가형의 집단의 인원 수가 나오고 수학 나형의 집단 인원 수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 인원이 나와 있는 거야. 전체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두고 계시면 돼요. 근데 옆에 보면 이 탐구 과목과 이 탐구 과목은 인원이 아주 아주 적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적으니까 이거는 이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인원
이에요. 선택한 인원.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인원이 54,508명. 이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인원이 128,498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인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탐구는 내가 선택한 거 몇 명인지는 아는데 저게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예를 들어서 이 124,498명이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는 따로 파일을 올려드렸잖아요. 교원과원에서 발표하는 파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응시 인원이 몇 명이고 뭐 개별 응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다 올려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국어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다 같이 보잖아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도 다 같이 봤는데 왜냐하면 짱님 왜 그러냐면 이 성적 산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적 산출 기준. 그러니까 성적 산출 기준이 여기는 54,508명 중에서 너가 성적이 어때? 라는 거고 375,782명 중에서 너가 성적이 어때?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성적 산출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인원, 수학 같은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 가형과 나형을 나눠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가형과 나형이 나뉘어져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또 하나는 국어, 수학, 영어는 공통으로 보잖아요. 한국사도 공통으로 보고. 근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다 인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가 응시자 수가 다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다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 아닌가? 해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해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국수형은 왜 다를까요? 이렇게 의문을 품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문을 품으셔야 되는, 그거는 아이들이 1교시만 보고 2교시만 보고 3교시만 보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전체 무조건 응시지만 이 교시별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응시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수학을 보지 않아. 뭐 이렇기 때문에 수학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이 제일 적잖아요. 한국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영어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시별로 수학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 원서 접수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능 원서 접수를 할 때, 나는 몇 교시의 시험을 볼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몇 교시에 볼 거라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이게 뭐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냥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좀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두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